평론가님, 2023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나 뭐 최종 금리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금리 인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2023년도 하반기에 잘하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아까 우리 교수님이나 아니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점에 이제 고금리 상태로 언제나 유지되느냐 그 타이밍이거든요. 언제 꺾이느냐죠. 언제 피봇이 일어나느냐. 지금 자산 시장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언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느냐. 이게 아마 빠르면 23년도 말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시장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이게 아마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정부 규제 완화 속도감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파괴력 있는 규제 완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는 끝없는 이제 투자자의 탐욕이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실 2020년도, 21년도에 아차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너무 빨리 오르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제가 많이 반성도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내가 이런 시장을 읽지 못했을까라고 봤을 때 투자자의 네. 탐욕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예, 그분들의 그 탐욕에 대한 그거를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탐욕에 남아있는 시장이 있거든요. 좀 그렇죠. 충분히 네, 남아있다고 있어요. 봐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내가 말 그대로 나빴어,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러면 그 탐욕에 있는 시장이 존재한다 그러면 나는 그걸 얻어 가겠다. 타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반면교사를 삼아서 제가 봤을 때 2023년도에 이 영향을 미칠 변수는 아직도 부동산에는 탐욕의 시장이 남아 있다라는 거, 이게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 이것도 읽으셔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와 규제 완화 속도감, 투자자들의 탐욕 짚어주셨고, 교수님은 어떤 변수를 보고 계실까요? 뭐 기승전 금리죠. 금리. 예, 기승전 금리긴 한데 만약에 이제 이런 핵심 키워드 말고요. 약간 네. 스몰 키워드로 말씀을 드린다면 네네네. 미국의 고용 지표? 고용지표. 예. 그러니까 되게 스몰 키워드인데 네. 나비 효과처럼 얘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맞아요. 나비 효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쇄적으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빠지면 금리를 올리지 않거나 미 연준에서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전 세계적인 자산 시장의 인하에 대한 그러한 그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여러 가지 그 제롬 파월의 변명은 뭐냐면 고용 지표가 너무 잘 나온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아지고 고용이 잘 되고 있으니까 물가가 오른다. 그러니까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이게 대부분의 어떤 연준이 의장들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FRB나 FED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어떤 그런 워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가장 큰 그런 스몰 키워드지만 영향력이 있는 나비 효과처럼 이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것들 중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월별로 이 그 미국의 고용 지표들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고용 지표 하면은 이제 볼 수 있는 실시간을 볼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네. 그런 것들도 익숙진 않으시지만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것도 약간은 남들보다는 좀 앞서가는 그러한 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제가 주식 방송도 하고 있는데 방송을 하다 보면 댓글에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아니, 내가 내 고용도 힘들어 죽겠는데 미국 고용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자, 그런데 이런 고용 지표가 정말 여러 가지 세계 경제를 지금 또 좌지우지하는 작은 또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의 변수 키워드는 어떤 게 있나요? 우리 교수님이 스몰 키워드 말씀하는데 저는 유가. 유가요. 유가 요즘에 주유하러 가게 되면 조금 내렸어요. 맞아요. 좀 내렸어요. 맞아요. 그렇죠? 유가가 최고 120배럴당 $120까지 올라갔다가 좀 어느 정도 떨어졌죠. 그러면서 뭐든 어떤 그 인플레를 어떤 해지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좀 바라는 심정입니다. 바라는 심정에서 거기다 고용 지표까지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우리 전문가님이 얘기했던 어떤 탐욕에 있어서 이제 영끌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제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그분들이 영끌을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라고 좀 봅니다.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몰고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득권에 계신 우리 전문가들 분들에 있어서 어떤 기득권 세력이 좀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떤 이런 분위기를 맞는 거에 대해서라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부동산 영향이 미칠 변수는 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금리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저는 이제 시장에서 제가 실무를 하다 보니까 전세가의 어떤 반영을 변동률을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분양률을 계속 추이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면서, 이런 어떤 금리, 전세가, 미분양 모든 것들이 어디로 귀속이 되냐면 제가 볼 때는 심리로 귀속이 됩니다. 경제가 심리라는 얘기가 있듯이 경제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동산도 경제의 하나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어떤 여러 어떤 변수들로 인해서 과연 매도 심리와 매수 심리가 어떻게 바뀔지가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